안녕하세요. 자, 제 2과목 보세구역 관리와 관련해서 2025년도 기출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지정 장치장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항상 맞는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까다로운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지정 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는 뭐예요? 세관 검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요청을 받아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그래서 틀린 말이죠. 두 번째, 지정 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이 정하는데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아니죠.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했다 라고 하는 거. 이런 숫자 문제들, 숫자 우리 함정 공부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숫자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꾸기가 딱 좋아요. 세관장은 지정 장치장의 질서 유지와 화물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화주를 가름하여 보관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화물관리인의 지정의 유효기간은 예전에 3년이었는데 우리가 5년이죠.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개정됐으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세관장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책정한 요율에 따라서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지정장치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공익적인 목표를 좀 띄고 있는 그런 장치장이잖아요. 그래서 화물관리인 자체가 세관장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하는 그런 행위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를 대신해서 직접 화물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드물긴 하지만 가능하고 법적으로는 이 경우는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도 있어요. 법령 문구 그대로 나온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맞는 것 고르는 문제들은 이 문제들이 나중에 이제 맞지 않는 거 틀린 걸로 이제 변형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지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보세 전시장에서 전시 및 폐회 후에 물품의 처리를 할 때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보세 전시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보세 전시장에서의 외국 물품의 전시는 전시 대상이 될 물품의 성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를 작동시키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들이 가능했죠. 이런 건 좀 조심하시고, 보세 전시장에서 외국 물품의 사용은 그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에 변경을 가하거나 전시장에서 소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런 표현들 나중에 제외 이렇게 나오는 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3번. 회기가 종료되고 반송 수입 또는 폐기 처리되지 아니한 외국 물품은 해당 보세 전시장의 특허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특허기간이 만료된 후라고 되는 거. 요거 좀 조심하세요. 딱 특허기간이 만료되기 전 그 기간 내에 다른 보색으로 가야죠. 만료되고 나버리면 물건이 붕 떠버리잖아요. 그 특허가 끝나버려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보색구역이 아니니까 특허되고 나서 움직임 이미 늦고 특허기간 내에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고려했으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4번 그 다음 기준 매각됨으로써 보세 전시장에 있는 외국 물품을 국내로 반입을 들어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자는 수입 신고를 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보세 전시장도 어쨌거나 보세 구역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물건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순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수입 신고를 해줘야 되겠죠. 이때는 수입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5번 박람회 등의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본장에 있는 외국 물품은 이를 외국으로 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표현들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 전시장 고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 건설장이에요. 이번에는 설명을 이번에도 맞는 것.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좀 회차가 어려웠죠.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 물품인 공사용 장비는 보세 건설장에 반입할 수 없다. 아니죠. 반입할 수 있죠. 보세 건설장에서 특정한 어떤 보세 상태로 물건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허를 받은 거니까 반입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겠죠. 두 번째,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 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은 수입 신고 후에 사용되어야 한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외국 물품인 상태에서의 설비품 자체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사용하려면 수입 신고가 완료되고 그 이후에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정답은 2번 맞는 표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산업시설에서 병설되는 사무소, 의료시설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외국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사용되고 안 되는 점 수입신고하고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수리 후 사용, 그래서 수리 후 사용. 이런 표현들 기억하시고 4번. 보세 건설장의 운영인은 수입신고한 물품 중 잉여 물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세 건설장 작업 종료 전에 세관장에 보고가 된다. 종료 전이 아니죠. 전이 틀린 말. 그 다음에 5번. 보세 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일부만 가동할 수 있다. 아니요. 수리되기 전에 왜 자꾸 가동을, 수리 후에 우리가 가동을 하라고 했죠. 네,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 판매장에게에서 한 명에게 판매할 수 있는 한도, 보세 판매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이제 면세점 같은 거 떠올리시면 딱 좋죠. 그래서 면세점 같은 데서 판매할 수 있는 한도에 대한 설명을 이번에도 맞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출국장 보세장에서는 여러분들 뭐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입국 심사 끝나고, 아니 출국 심사 끝나고 나가서 바로 만나게 되는 그 출국장 보세장, 거기 말하는 아주 큰 메인 보세장, 면세점. 그래서 보세 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출국하려는 내국인, 여러분들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출국하려는 우리나라 내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미화 5,000달러의 한도 내에서 판매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있었던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사람에게 돈이 뭐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5,000달러 한도까지만 거기서 물건 살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이거 이제 폐지됐어요. 폐지. 그래서 지금은 맞지 않는 말이 되었습니다.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세 판매장 면세점에서 사고 싶으면 사고 싶은 만큼 사셔도 돼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한도가 있죠. 이제 면세 한도가 있죠. 사는 걸 뭐라고는 안 해요. 돈만 많으면 살 수는 있어요. 2번. 입국장 인도장이 동일한 입국 경로에 함께 설치되지 않는 입국장 보세 판매장은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미화 600달러 한도에서 판매할 수 있다. 아니죠. 미화 몇백? 800이죠. 800. 우리 800으로 늘었죠. 그래서 기준이 늘어났던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입국장 보세 판매장이 동일한 입국 경로를 함께 설치하는 입국장 인도장에게 인도하는 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은 미화 몇백? 800이랬죠. 800. 그 다음에 4번. 입국장 보세 판매장은 술 2리터 이하, 그 다음에 담배 관련 200개비, 향수 100ml를 판매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병수 제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병수 제한으로 따로 두지는 않죠. 그래서 리터로 이제 제한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규정은 800달러와는 또 별도로 움직이는 단독 규정이죠. 그래서 800달러는 800달러대로 우리가 면세 받을 수 있고, 요 술이라던가, 그 다음에 담배, 그 다음에 향수는 이 규정을 따로 적용한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4번 정답 맞습니다. 5번. 입국장 보세 판매장과 입국장 인도장이 동일한 입국 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하는 것 조건으로 해서 판매되는 팔달 한도에서 별도로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이렇게 같이 되면 같이 간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우리 면세점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판매 한도, 우리 면세 한도 있죠. 이런 800달러 규정, 그 다음에 우리 술 2리터 이런 규정 따로 규정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복습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통합물류창고에서의 물품 관리 등에 대한 설명을 이번에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보세 판매장 협의단체의 장이 보세 창고 또는 자유무역 지역 내의 물류창고를 통합물류창고로 운영하려는 때에는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통합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이런 주체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에 대한 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체 바꾸는 거 우리 함정 문제로서 항상 조심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정답은 1번 바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운영인은 보세 운송 절차에 의하여 통합물류창고와 보세 판매장 간에 장치된 물품을 반출입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고, 판매된 물품을 같은 장소에서 인도할 수 있다. 맞는 표현. 재반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고 관리해야 한다. 맞는 표현들이네요. 그래서 복습 한번 잘 해보시고요. 6번 문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세 판매장에서 운영인의 의무를 물어봤어요. 의무. 그래서 보세 판매장은 면세점 같은 곳이라고 했죠. 운영인은 해당 월의 보세 판매장 업무사항을 다음 달 7일까지 보세 판매장에 대한 시스템에 세관장에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날짜들 잘 기억하세요. 맞는 표현. 운영인은 보세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수입하거나 내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그 선량한 관리자로서 내가 취급하는 물건, 똑같은 물건을 옆에서 가지고 취급하고 이래버려 내가 직접 운영해.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출국장 및 입국장 면세 운영인은
보세 판매장에 중소, 중견기업 제품의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중소, 중견기업의 제품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는 맞는데 그건 누구냐? 시내 면세점에 이런 의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시내 면세점. 우리 입국장, 출국장에 있는 그 면세점들 말고 우리 시내에 있는 우리 그 내륙지에 있는 그 면세점 있죠. 백화점에 뭐 끝층 이런 데 가보면 여기서부터 면세 구역 뭐 이렇게 막 못 들어가게 막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여건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막 그런데 그런 데서 이제 중소, 중견기업 제품들을 매장을 설치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상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렇게만 나왔는데 지금 출국장 이렇게 나왔으니까 틀린 말이죠.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지문을 더 꽈서 낸다라고 하면은 범위도 있죠. 면적이 몇 퍼센트? 20% 이상을 우리가 중소, 중견기업으로 최소한 할당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범위로 그 면적으로 하면 864 제곱미터 이상으로 우리가 중소 중견기업을 시내면세장에 배치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보시면 되겠네요. 4번. 운영위는 보세 판매장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과 판촉 사원 등이 협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해야 된다. 맞는 표현들을 신청서를 공사할 때 우리가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된다. 맞는 표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하시고 나머지 보기들도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7번. 영업용 보세 창고예요. 영업용 뭐예요? 자가용 아니고 자가 소비용 말고 영업용이라면 다른 사람의 물품을 내가 영업용으로서 같이 보관하는 창고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허 신청인이 특허 뭐예요? 우리가 특별히 허가를 받는 거 우리가 세관장에 제출해야 되는 내부 화물 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틀린 것, 즉 제출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라고 나왔죠. 출입자의 통제 및 시설 안전관리 제출해야 되고요. 보세요. 근무 직원의 채용 조건 및 절차, 뭐 급여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하라고 하진 않아요. 세관 보고 사항 및 절차 맞고요. 대장 기록 체계 보고해 줘야 되고 청렴 위반자에 대한 징계 체계 이런 것들도 절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이건 너무 과도한 조치죠. 채용 조건이나 절차를 우리가 보고하고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주 재밌는 보기를 냈네요. 자, 그다음 이어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 공장에서 제품 과세와 원료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고 해서 우리 보세 공장이면 보세 상태로서 물건을 외국 물품이랑 내국 물품을 이렇게 보세 공장을 하나 특정을 해놓는다. 특허를 받으면 내국 물품도 들어오고 외국 물품도 들어와서 여기서 특정한 물품, 완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반입하는 이런 공장을 하려는 거죠. 반입하거나 아니면 외국으로 바로 수출하거나 이런 형태의 공장을 우리가 보세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물품이랑 내국 물품이 들어올 때 이 원료에 대해서 과세하는 원료 과세라는 것들도 있고 반입할 때 제품, 완제품 있죠. 완제품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품 과세라는 것도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기억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1번부터 보시면 세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혼용했다. 왜 혼용한다는 거? 보세 공장에서 특정한 물품을 만들 때 내국 물품으로도 만들지만 외국 물품도 만들어서 그걸 섞어가지고 만든다. 이런 의미의 혼용한다. 그래서 생긴 제품, 그렇게 해서 완성된 이 제품 중에서 그 원료 또는 재료 중 외국 물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환한 분을 우리나라에 물품 도착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들어간 그 특정한 물품이 이렇게 쭉 만들어졌는데 이 물건 만들 때 여기까지 내국 물품도 있고 여기서 외국 물품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를 할 때, 세금을 부과를 할 때 외국 물품에 해당하는 것에 상응하는 것만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내국 물품은 이미 세금을 내고 들어온 물건을 우리가 만드니까 여기다 또 세금을 내면 이중으로 과세라는 그런 체계가 돼버리니까 발라낸다라는 거예요. 외국 물품만. 2번.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혼용에 관한 승인은 작업의 성질, 공정 등에 비추어 당해 작업에 사용되는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의 품명, 규격별 수량과 선모율이 확인되고 표준, 과세 표준이 견딜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맞는 표현이 어려운 표현이지만 다 맞는 표현이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법령 그대로 나오죠. 세관장은 혼용 승인을 얻은 사항 중 혼용 승인 같이 쓰는 거, 혼용하는 외국 물품, 내국 물품의 품명 및 규격이 각각 동일하고 손모율의 변동이 없는 동종의 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승인 신청을 생략하게 하는 것 가능하고요. 이런 표현들 기억하세요. 법령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 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용 신고하기 전에 세관장에게는 해당 물품의 원료인 물품에 대한
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입 신고할 때 그 원료의 성질물 수량에 따라 과세를 부과한다. 수입 신고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서 나오냐? 이 제품에 대해서 제품을 반입할 때 나오는 거고 원료의 성질과 수량이라고 해서 그 원료에 대한 과세라는 거죠. 그래서 원료에 대해서는 사용 신고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료는 사용 신고, 제품은 수입 신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료는. 그래서 정답은 4번 여기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틀린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수입 신고할 때가 아닙니다. 5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AU 업체 같은 경우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원료과세 적용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 법령에 있는 문구들을 그대로 던져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과세와 원료과세에 있는 고시 규정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 공장 반입 대상 물품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그래서 보세 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물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 공장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제품에 하자 보수용 물품 들어갈 수 있죠. 하자 보수하기 위해서. 두 번째, 보세 공장에서 건조 수리되는 선박에 적재하고자 하는 선박용품으로서 환급 대상 물품, 선박용품 가능한데 환급 대상 물품은 보세 공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환급 대상 물품이다.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세 공장에 수리되기 위해서 적재되어 있는 연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포장 운반용품 들어갈 수 있고요. 세트를 구성하고 함께 거래되는 물품들 이런 물품들 다 보세 공장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형태의 물품들이니까 가능하다 하는 것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용 공동 보세 창고예요. 공동. 자가용이니까 내가 스스로 내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건데 혼자 쓰는 창고가 아니라 같이 쓰는 창고. 그래서 구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그래서 내가 쓰는 구역, 너가 쓰는 구역, 그다음 또 다른 사람이 쓰는 구역 이렇게 구역이 좀 나눠져 있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수출입업을 영위할 수 있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 회원사의 수입 원자재를 수입하여 보관하려는 경우 공동 보세 창고에 특허를 할 수가 있다. 맞는 표현이에요. 어려운 말이지만 다 고시 법령에 나와 있는 표현들 그대로 나옵니다. 관광산업진흥 및 외화 획득을 위하여 주식회사 KTSC가 회원사에 공급할 물품을 일괄 수입하여 보관하는 경우 공동 보세 창고 특허할 수 있다. 굉장히 지엽적이죠. 고시 규정들 맞는 표현들이고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를 운영하는 자가 입주업체의 수입 물품을 일괄하여 보관하는 경우 특허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고요. 공동 보세 창고를 운영하려는 자는 전체 창고 면적 중에 신청인의 관리 면적만을 특허 면적으로 하여 특허를 신청하는 것. 맞는 표현이에요. 5번 보세 창고의 장치가 도난되거나 분실, 멸실 등에 따른 때에는 연대 책임 규정과 보세 화물 관리 조직 등에 따라서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아주 지엽적이긴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도난, 분실, 멸실 등의 공동이죠. 공동이라고 해서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에요. 각각 이렇게 구역이 있으면 자기들 거에 책임을 지면 됩니다. 각자예요, 각자. 그래서 연대 책임이 규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틀린 말입니다. 정답은 5번 문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체크를 잘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어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 공장에서 수행하는 각종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나왔어요. 보세 공장에서 많은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맞는 것. 첫 번째, 운영위는 세관장에 내국 작업 허가 없이 보세 공장에서 내국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거 말 좀 어색하죠. 내국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적인 작업 상황이거든요. 보세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물품을 가지고 뭐 내외국 물품 혼용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내국 물품만 가지고 내국 작업을 하는 것은 보세 공장의 취지에 맞는 작업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작업 같은 경우는 허가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없이 한다. 이런 표현들은 틀린 표현입니다. 두 번째, 내국 작업으로 제조 강의 생산된 물품을 외국 물품 아니죠. 내국 작업으로 했으면 내국 물품으로 봐야죠. 그래서 외국 물품은 다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운영위는 물품의 보존을 위해 보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HS상 품목 분류의 변화를 가져오는 작업도 보수 작업으로 인정된다. HS 코드에 변화가 오는 것들은 보수 작업이 아니에요. 보수 작업은 아주 경미한 형태의 작업만을 우리가 보수 작업이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운영위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작업 공정상 보세 작업의 일부를 다른 공장이나 자유무역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장 안에서 특별하게 할 수 없는 공정들이 있다고 하면 허가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른 공장이나 다른 데서 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정답은 4번 맞는 표현입니다.
5번 다른 공장의 일시 보세 작업에 소요되는 원재료 중 다른 보세 공장 운영인이 사용 중한 물품은 일시 보세 작업 허가를 받은 보세 공장에서 관리한다. 아니죠. 일시 보세가 아니라 다른 데서 했으면 다른 데서 관리를 해야겠죠. 다른 보세 공장에서.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어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 판매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입국장 인도장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에요. 입국장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거, 입국장 면세장에서 우리가 다 판매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심지어 그게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되는 것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판매는 가능하다. 외국안 면세점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에게 해당 물품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물을 판매할 수 있다. 맞는 표현. 그래서 외국안 면세점을 따로 두고 있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 경로에 설치된 보세 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외교관 면세점은 서울과 부산의 하나의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 고시 규정에 따르면 외교관 면세점은 어디에만? 서울에 한정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좀 지역적이고 좀 낮지만 부산은 현재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 보세 판매장의 물품은 매장 판매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방법으로도 판매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 판매장 물건 전자상거래를 사서 나중에 인도만 받는 형태로도 구매 많이들 하고 있으시죠?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관장이 종합보세 사업장에 폐쇄를 명해야 하는 경우로서 맞는 것을 여기 더 이상 종합보세 사업장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반드시 폐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 사업장을 운영해. 이거 뭐예요? 명의대죠. 명의대. 명의대여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바로 폐쇄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 바로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명의대여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뭐 있었어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 그다음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우리가 허가를 받은 것 이런 경우 애들도 다 그 폐쇄가 되는 상황이 해당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구역의 종류가 맞게 분류된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세구역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판단을 해봐라 라고 했는데 우리 보세구역 한번 복습 한번 해보면 보세구역은 크게 보면 3개로 구분할 수 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지정보세구역, 그 다음에 특허보세구역, 그 다음에 종합보세구역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지정보세구역 안에는 우리가 지정장치장, 그 다음에 세관, 검사장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었고 특허보세 구역은 특별히 허가받은 건 총 5개가 있었죠. 보세 창고 있었고 보세 건설장 있었고 보세 공장 있었고 보세 판매장 있었고 보세 전시장 있었죠. 그 다음 종합보세 구역은 뭐였어요? 여기 특허보세 구역에 있는 것을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종합보세 사업장 이렇게 표현을 했죠. 종합보세 구역이라고. 그래서 맞게 분류된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지정보세구역은 보세 창고 아니죠. 지정보세구역 보세 창고 틀렸고 특허보세구역이 보세 전시장 건설장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특허보세 장치장 보세 아니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보세 2개 이상 기능이었고 자 그래서 14번은 정답은 3번이었고 요 보세구역을 구분하는 거 요거 복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보세 창고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또 어려운 문제 나왔습니다. 맞는 것. 창고와의 관리예요. 자가용 보세 창고 운영인은 보세 창고 내에 일정한 장소에 보관 요율 및 보관 규칙을 게시해야 되냐? 아니요. 내부적으로 이제 보관하고 있으면 되죠. 두 번째, 운영인은 보세사가 퇴사,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다른 보사를 채용하여 보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런 숫자 나오는 문제도 항상 조심하기로 했죠. 함정 문제 2개월. 3번 공동 보세 창고의 운영인은 창고 안에 장치한 화물이 섞이지 않도록 칸막이 등으로 설치하여 구분하여 장치해야 된다. 그렇죠. 공동이니까 잘 구분해서 관리해라. 맞는 표현입니다. 고시 규정들. 운영인은 야적 대상이 아닌 물품을 야적장에 장치할 수 있다. 말부터 어색하죠? 야적 대상이 아닌데 왜 야적장에 장치해요? 안 되죠. 야적장에 장치하는 거는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물품 다 상해요. 보세 창고에 종사하는 직원을 채용하거나 면직한 때에는 1개월 이내 세관장에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체 없이 해야 돼. 지체 없이.
그래서 이런 숫자 나오는 거 항상 잘 바꾸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거를 뭐 2개월로 바꾸고 3개월로 바꾸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조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 창구에서 발생하는 행정 제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행정 제재. 자, 첫 번째, 1년 이내에 주의 처분을 3회 받은 경우에는 그때는 경고 1회로 한다. 그래서 주의를 3번 받았다. 그럼 이거는 경고를 1회 받은 걸로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뭐 유도에서도 뭐 이렇게 절반 이런 거 누적되면 한 판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의를 3번 받으면 우리가 경고 1회로 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현장 점검을 했는데 주의 처분할 수 있는 건수가 동일한 게 3개가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딱 점검 갔는데 요거 주의할 수 있는 게 동일한 내용인데 3개가 딱 보였어요. 그럼 몇 건을 할 수 있어요? 한 건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갑자기 경고 일어나. 아니죠. 너무 과중하죠. 아니에요. 이거를 한 건으로 할 수 있어요. 한 건으로. 똑같은 거 보면 이거 묶어서 그냥 한 건으로 우리가 주의 한마디 딱 준 이런 식이에요. 정답은 2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번, 보관화물에 대한 멸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고 처분할 수 있고 맞는 표현이고요. 자금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장치물품에 대해서 자금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수입식품 같은 경우에 식품 등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품목이다 보니까 자금 능력이 없는 품목들은 실제 막 도망가는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하면 정지시킬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보수창고에서 밀수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정지시킬 수 있다. 당연한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보세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소요되는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다음 물품 중 보세 공장 원재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즉 보세 공장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들이 있을 거죠. 공장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첫 번째, 보세 공장에 생산한 제품이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것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세 공장에서 제품의 수리, 조립 작업에 직접 투입하는 것, 그 제품 자체를 수리하거나 조립하는 데 들어가는 거 가능하고요. 4번, 보세 공장에서 제품의 연구 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 아니죠.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이 아니라 이 우리의 해당 고시 규정을 살펴보면 그 제품의 연구 개발에 우리가 만든 이 제품의 연구 개발에 직접 투입되는 원재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만들 제품을 연구 개발하기 위한 물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조금 한 단계 더 다음 단계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고시 규정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보세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연구 개발을 위해 보세 공장의 시설을 이용해서, 여기 부분, 연구 시용용 제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는 원재료. 그래서 말을 잘라 먹었죠, 지금.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제품에 직접 투입되는 이런 물품들이 아니에요. 5번, 보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요건 고시 규정의 문구들 한번 잘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서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특허 보세 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된 것을 고르시오 하고 나서요. 그래서 과징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세법 178조에 따라서 과징금의 금액은, 그리고 과징금은 실제로 이렇게 매기죠. 우리가 기간이랑 금액을 곱하면 그럼 우리가 과징금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제1호 기간, 관세법 178조 1항에 따라 산정한 물품 반입 등의 정지 일수, 그 다음에 해당 특허보세 운영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몇 분의 1? 이거 외워야죠. 6천분의 1이 6천분의 1. 그 다음에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 금액의 몇 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서 감경할 수 있냐, 최대 어디까지 감경할 수 있냐, 4분의 1, 25% 정도까지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액의 몇 퍼센트? 3%를 초과할 수는 없다. 요거는 우리가 고시 규정에 있는 숫자들은 암기하고 가셔야겠죠. 우리 함정 공부 하셔야 됩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6천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3%.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하셨으면 맞추고 못했으면 그냥 가서 찍어야 되는 문제니까 다음번에 또 나오면 맞출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관리 보세 공장이에요. 보세 공장.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요건 구비 증명 대상 물품을, 요건 구비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어떤 특정한 허들이 있는 품목들이라고 했죠. 개청 시간 외, 개청 뭐예요? 임시 개청이니까 원래 열지 않는 시간 외라는 거예요.
보세 공장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 공휴일 또는 야간 종료일 다음날까지 할 수 있다. 다음날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요건 대상 증비 품목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 제품들은 다음날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그래서 요 문구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고시 규정을 정확히 암기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 애들이면은 조금 까다로운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음날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는 추론이 좀 들죠. 그날까지 해야 되니까. 보세 공장에 대한 연 1회 재고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자율관리 보세고요. 운영인은 장외 작업장을 등록한 경우에는 장외 작업 허가 신청 및 완료보고 제출을 생략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자율관리를 하는 거죠. 장기 재고 현황 및 처리 계획 보고 제출도 생략할 수 있고 이런 혜택들이 있죠. 반출할 때에는 준용하기도 할 수 있다. 맞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보세 구역에 특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맞는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허니까 우리가 특별히 허가해준 보세 구역이라서 뭐 보세 공장, 보세 전시장, 판매장, 뭐 건설장 이런 그 특허를 특별히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허가를 해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명의대여 사건 같은 거, 명의대여 아니면 뭐 결격 사유가 있었다거나 결격 사유 아니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가 특허를 했다거나 아니면 1년에 뭐 3일 이상 적발됐다거나 아니면 2년 내에 뭐 있어요? 우리가 반입이 아예 없어 활용을 안 해. 그러면은 우리가 특허를 취소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170조 2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했대요. 명의대여 사건이 있었다. 이건 큰 거죠. 명의대여하면 바로 취소입니다. 취소. 정답 1번이네요. 본인이나 그 사용인에 따라서 명령을 위반하고 그 다음에 자금 능력이 없다. 그 다음에 목적을 달성이 곤란하다. 운영인 회사가 사망했다. 이런 것들도 취소를 우리가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되는 사유는 1번에 나와 있는 명의대여네요. 명의대여.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보세구역이에요. 이번에는 그냥 큰 틀에서. 특허 보세구역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나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또다시 특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 뭐예요? 또다시 특허를 안 받아도 되면 한번 받으면 영원하다? 아니죠. 또다시 우리가 계속 갱신하면서 우리가 가는 것이죠. 두 번째,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특허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럼 일회성 납부? 아니죠. 납부해야죠.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끝이다? 이런 거 없죠. 줄 많이 서 있어요. 보세구역 하려고. 그래서 보세구역 창고가 보세 창고 같은 경우는 인기가 대단히 높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보세 창고를 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TO만. 근데 딱 그 TO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다들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보세구역의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 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기간 동안 특허 보세구역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 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상실돼버리면.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빨리 다른 데로 이고하거나 수입신고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 3번 맞는 표현입니다. 4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죠. 복권되지 않았는데 그쵸? 아주 재밌게 했는 표현을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는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유예기간에 있으면은 유예기간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그 기간 안에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22번. 그래서 이렇게 아까 21번 문제처럼 풀다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재밌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다가도 소소한 재미들. 자, 그다음 22번. 보세 창고를 설치, 운영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창고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나 못한다는 거죠. 자본금 2억 이상의 법인이거나 특허를 받으려는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인데 맞는 표현인데 자가용 보세 창고는 제외되죠. 이렇게 조심하시고. 그다음 2번 보세 창고의 특허를 받으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우리가 국가나 지방의 특정 목적을 해서 보세 창고의 특허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는 법규 수행력 평가 점수 이런 건 따로 평가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고요. 3번 신청인이 보세자를 취득했더라도 한 명 이상의 보세자를 관리자를 줘야 한다. 내가 보세사면 신청인이 보세사면 따로 뭐 들 필요 없죠. 한 명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4번 신청인이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고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이거 뭐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1년이 지나야죠. 재밌어요. 그래서 결격사유죠. 지금 결격사유. 안 되고요. 네, 5번 위험 물품을 보세 창고에 장치, 제조, 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죠. 그래서 위험 물품 자체를 보세창고에 우리가 장치한다라고 하면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정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특정 위험물들 있죠. 위험물들은 뒤에 보면 다 나중에 클래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 2.1인 위험물이다, 클래스 뭐 3인 위험물이다라고 하면 그 특정 위험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치 장소들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보세 창고가 다 위험물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위험물 취급이 가능한 보세 창고들이 따로 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보세구역의 물품의 보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종합보세구역 1번 운영인은 종합보세 사업장에 반입된 물품을 내 외국 물품별 및 수행하는 기능별로 구분해서 보관 관리했죠. 아무래도 종합이다 보니까 기능을 구분해서 해야 된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운영인은 종합보세 사업장에 반입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외국 물품이 화주 거절 의사 표시 없이 수취하지 않은 경우는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가 매각 처리 진행하죠. 막 우리가 통고 처리 진행하면서 그 매각 우리가 경매 등의 공매 등의 절차로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그런 공매 관심 있는 분들은 세강 경매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에 사시는 분들 좀 있죠. 근데 그분들 나중에 신고 또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것도 또 가능하다. 보세 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 사업장에 반입된 외국 물품은 영업용 물품과 자금 물품을 구분해서 보관 관리해야 되는 거 맞는 표현이에요. 다 규정 그대로 서술하고 있죠. 운영인은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하려는 경우 화주 반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외국 물품의 반출 통고를 해야 하고 맞는 표현이죠. 반출 통고 의뢰는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갔다가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매각을 요청할 수 있어요. 빨리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갔으니까 반출하세요라고 통보를 했는데 종합보세 사업장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 기간은 종합보세 사업장의 설치 운영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합보세 사업장의 설치 운영 기간을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치 기간을 제외한다. 종합보세의 장치 기간 자체를 따로 두고 있지 않았죠. 우리가 장치 기간 따로 둔 건 보세 창고 같은 것들이 뒀죠. 그래서 종합보세 사업장에서는 장치 기간 자체를 따로 두지 않았으니까 이런 표현은 이제 지어낸 말이죠.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보세구역 봤고요. 이어서 이제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종합보세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세관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려는 것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었죠. 이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관장은 지정장치장, 그 다음에 특허보세구역 이렇게 두 개를 우리가 관할하고 있었고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 관할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주체 바꾸는 거 우리 함정공부법에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올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 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종합보세 사업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 신청을 제출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아니죠. 특허 아니죠. 우리가 이건 계속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종합보세 사업장의 운영인은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종합보세 기능을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아니죠. 신고해야죠. 너무 버릇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종합보세 사업장의 설치 운영 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정한다. 아니죠. 그 다음에 세관장은 운영인이 종합보세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설비의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맞는 표현이에요. 법령 규정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굉장히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왔지만 이 규정들 한번 고시 규정들 잘 숙지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 공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고 나왔습니다. 보세 공장에서는 외국 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려고 우리가 보세 공장을 만드는 거죠. 외국 물품을 쓸 수도 있고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혼합해서 혼용 승인 받아가지고 우리가 또 같이 쓸 수도 있고 2번 보세 공장의 원재료의 범위에서 기계, 기구 등이
기구 등의 작동을 위한 연료, 윤활유 등의 제품 생산, 수리, 조립 등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된다. 맞는 표현이죠. 간접적으로 소모되어 투입되는 물품 제외. 규정 내용들 똑같이 나왔고. 세 번째, 수입 통관 후 보세 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을 보세 공장에 반입하여 수입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세 공장 반입 즉시 수입 신고하여야 한다. 아니죠? 즉시 수입 신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30일이라는 기간수,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기간을 적시하는 문제들 항상 이렇게 자주 등장하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 물품의 제조 가공을 목적으로 보세 공장 업종 중 국내외 가격 차에 상당한 율로 양호한 농임 축산물들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의 제조 가공 업종은 제한될 수 있다. 맞는 표현들이죠. 세관장은 수입 통관 후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보세 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 신고를 하게 할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이렇게도 진행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보세 공장에 대한 설명도 다 살펴봤고요. 지금 이렇게 제 2과목 보세구역 관리 파트를 보면 우리 기출문제 쭉 봤을 때 전체적으로 특정한 어떤 보세구역의 개별 고시들의 디테일한 내용들이 숫자를 바꾸거나 주체를 바꾸는 형태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 함정 잘 체크하셔서 그 학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세구역 관리 문제 푸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